지난 9월 15일 영훈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순직한 해경을 기리는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인에 대하여 경례! 바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영결식. 그 주인은 바로 고 이재석 경사였는데요. 그는 지난 9월 11일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갇혀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투철한 희생정신을 내보였던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구한 영웅 고 이재석 경사.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지만 우리는 가족이자 친구, 동료로서 그 순간 추위의 어둠 속에서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구나. 해양경찰이 좋아 해양경찰이 되었고 해양경찰로서 바다의 별이 된 우리의 친구야. 먼 훗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향년 3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모습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유족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성실하고 착하고 인정받고 그런 동생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죠. 집안에서는 그래도 경찰 한 명 또 나왔다. 너무 좋아했죠. 뿌듯해하고. 게다가 경찰 학교를 다닐 때도 학급 반장을 도맡으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그. 누구보다 성실했기에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9시 40분에 찾았다는 소식 듣고 더 오열을 했고 한편으로는 찾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천해양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유족한테 우리 재석이 영웅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얘네들이 숨기는 게 있다. 회피하는 게 있나? 이 녹취 기록, 무전 녹취 기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죽음에 석연치 않음을 느낀 유족들. 그날의 무전 녹취록을 통해 당시 사건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드론 수색대로부터 처음 고립자 발생 신고를 받은 건 오전 2시 7분경. 홀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습니다. 혼자요? 네. 전망대에 도착한 뒤 신고자인 드론 수색대와 만나는데요. 드론 화면을 통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영흥파출소 팀장에게 보고한 뒤 또다시 홀로 이동합니다. 사고 지점 도착 후 팀장에게 바로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보고한 이 경사. 이렇게 물이 차올라서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을 하는데도 계속 팀장은 그냥 수신 완료. 계속 수신 완료. 어느 누구한테도 요청을 안 합니다.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팀장은 물이 어느 정도 차올랐는지만 물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데요. 결국 이 경사는 홀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경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주변 상황을 전달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네요. 네,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찼다라 대답에 이 이후로는 재석이가 없어요. 안 들려요. 물이 허리 정도 차고 있다는 생존 대답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라고 지시하는데요. 그 시간이 최소 30분이 됩니다. 그 무능력한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새벽 2시 54분 이 경사가 남성을 만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수색 드론. 재빨리 위치를 재추적했지만
이미 남성과 이경사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각각 다른 위치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시 49분 생존 수영 중인 이경사의 마지막 모습. 그러나 구조에 성공한 건 고립됐던 남성뿐이었습니다. 거기로 일단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당직 썼던 4명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물어봤죠. 왜 재석이가 죽었냐? 얘 왜 혼자 갔냐? 누구 있었냐? 혼자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 서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혼자 가면 안 되는군요. 근데 얘 왜 혼자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혼자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참으로 한탄스럽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쩌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었던 안타까운 순간들. 유족들의 슬픔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놓친 걸까요? 그날의 부실 대응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파출소 내에 함께 근무하던 팀원이 4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 추가 인력 보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해양경찰청 건데요.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보면 지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추가적인 지원 경력을 투입하지 않던 그런 지휘 계통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인 1조로 만약에 출동했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순찰차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뭐 부력조끼라든지 이 요구조자와 출동 근무자의 안전을 둘 다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석 경사가 구조한 70대 남성. 왜 그날 새벽 갯벌에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이 새벽에. 사고 발생 4일 후 사고 지점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의 갯벌을 찾아갔는데요. 고요하기만 한 바다를 향해 랜턴을 비춰보지만 지금 랜턴이 없으면 앞이 앞이 보이지 하나도 안 않습니다. 보여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해루질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잡으러 가신 거예요? 의문이 깊어가던 중 우연히 갯벌 인근 주민들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구인은 여기가 몇 명이 왔나 봐. 아마 3~8명. 근데 3시 된데 내가 3시만 깨고는 막 소리 지르더라고. 어디들 갔냐고. 그러니까 우린 나왔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혼자가 떨어졌나 봐. 사고 당시 또 다른 일행과 함께였지만 밀물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남성. 저기 불 켰잖아. 거기로가 네. 소라 잡아줬어. 소라 잡는 곳이에요. 응. 물이 거기까지 나가. 사실 이곳은 간조 시간대만 되면 순식간에 물이 빠져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데다가 접근성이 좋아 외지인의 방문이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 조개도 있어. 이때만은 조개도 있지, 소라도 있지, 갱이라는 거, 고동도 있지, 낙지도 있지. 네. 부원소도 나누는 데가 없어. 게다가 어획이 잘 되다 보니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장소라는데요. 어장에 들어가시는 거 해루꾼, 해루꾼 나오세요. 그 세 분 나오세요, 어장에서. 아니, 감지돼 있다고요, 어장이라고요. 간조 시간대에 맞춰 꽃섬을 둘러봤는데요. 외부 해루객 단속이 한창이었습니다. 물때에 맞춰서 뭐 12시, 1시, 2시에 사실 서너 시간 와서 그 해루질 고객을 맞이한다는 게 사실 인력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루객들이 그 점을 노리고 밤에 와서 불야성을 이룹니다. 외부 해루객이 많은 만큼 갯벌 고립 사고도 잦은 편이라고 말하는 그래요? 주민들. 여기가 개고랑이 어딘지 나오는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도 3명인가 죽었어. 7명인가 돼. 바다 들어갔다가 아주머니 하나는 바지락 켰는데 잘 나오니까는 물 들어오는 거 모르고 이렇게 캐는 모습으로 죽었잖아. 요주자 확인. 해양경찰입니다. 자, 천천히 한 번씩 가보세요, 한 번씩. 자, 한 번씩. 전국 갯벌 안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4년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갯벌 고립 사고는 총 7건. 그러나 당직자가 뭐 사무실에 뭐 3명인가 4명이 있었다는데 왜 이 사람들 지금 오는 거봐. 저 오는 거 같은데 저 버스 9대로다가. 그때 유류품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에 온 경찰차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영흥파출소의 입장을 들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는데요. 수많은 해경들이 동원돼 있었고 그날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영흥파출소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저 영파수장입니다. 그때 혹시 경사님 혼자만 나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제작진의 질문에도 파출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28명 적었잖아요. 그건 다 나갔다고 보는데 어떻게 나갔죠? 방송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동료였는데 어떻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잘 보내드리고 그 이후의 문제지 지금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엇이 침묵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9월 15일 인천 동구의 장례식장. 고 이재석 경사 사고 관련하여 그날 같은 팀 당직 근무를 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기자회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고인의 발인식을 앞두고 사고 당일 함께 당직 근무를 했던 팀원들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파출소 내부의 이야기를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경 제외계통이 이재석 경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관련해서 팀장이 뭐 유선 전화라든지 벨을 눌러서 깨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지시받은 휴게 시간이 마치고 소내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소내로 복귀하고 나서도 고 이재석 경사가 뭐 어디를 나갔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03시 9분경 다시 드론업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들으신 것처럼 드론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경사에게 생긴 일을 알게 됐다는 팀원들. 전달받은 사항이 아니라 연락하는 도중 지금 경찰관이 수영을 하고 있다고요? 라는 말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당황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재석이 왜 혼자 보냈나요? 라고 정확히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그때 당신은 위험하지 않았어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휴게 시간을 하고 있는 저희를 깨워서 저희와 같이 나갔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사태의 위급성을 깨달은 팀원들은 팀장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출동에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고 이재석 경사에게 흠집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것은 인천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영흥포출소장이 본인들에게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게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료 팀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해양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경찰청은 사의를 표명했고 인천해양경찰서장, 영흥파출소장, 팀장은 모두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신속하지 못했던 판단과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고 이재석 경사. 현재 유족들이 원하는 건 정확한 진상과 철저한 책임 규명입니다. 원칙만 잘 지켰더라도, 규정만 잘 지켰더라도 제발 이 현실이 명명백백 다 밝혀져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처벌받게 하고 싶고요. 제발 재석이 편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쉬기를 바랍니다.